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 팩트입니다. 아예 모르고 있고, 러시아에 간 사실에 대해서 누설하면 군사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수부대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벽돌도 주먹으로 깨고 우리 차력 수준,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부대들은 86년도부터 국가에서 쌀과 소금만 줬어요. 진짜로. 군인들이 엄청 배고파하고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북한에서 보여주는 정말 차력소 하는 그런 애들처럼 보면 그것도 어산이다. 요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10만 명 소리도 나오는데, 김정은이 안 먹었으면 거기서 아닐 거예요. 계속 보낼 건데 뭐 20만 명도 30만 명도 보낼 수 있을 거다. 러시아에서 필요한 게 정말 총알바지, 대폭밥, 보병이 필요해요. 실패도 뽕뽕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고도화된 기술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러시아에서 충분히 이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됐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눈치 안 보는 게 김정은이더만. 아마 그런 식으로 김정은은 트럼프를 길들이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아직도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저 말을 안 들으면 너 해고야. 트럼프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기본 목적이 김정은이가 경제적 지원이겠어요. 김정일 때부터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던 국가니까 주민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군인들을 파병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도 언론에 나온 대로 보면 2,000불씩 1인당 지급된다고 하니까 그런 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러시아의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는 경제적 지원보다 훨씬 더 크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김정은을 향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푸틴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국제사회에서 대놓고 지원할 수 있는 소위 사회주의 국가가 김정은이었으면 중국과 러시아였을 거예요. 러시아는 그 대신 전쟁 중이니까 정말 김정은이한테 필요를 느꼈을 것 같고, 이런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노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놓고 우리 도와달라. 대놓고 도와주는 데는 식량도 있겠고 달러도 있겠고 군사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기본은 정치적인 결탁,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협조, 뭐 이런 걸 노린다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북한 젊은이들을 소위 전장의 대포밥으로 내보냈다. 우리 탈북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 팩트입니다. 아예 모르고 있고, 11군단 애들이 그 소약도 했더라고요. 고향에다 알릴 때, 주변 사람들에 알릴 때 군사비밀 누설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파병되는 애들은 북한 당국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러시아 전선으로 출병한다라고, 김정은 지시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조선과 러시아의 협조, 조약에 의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출병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에 간 사실에 대해서 누설하면 군사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동료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나가서 공원을 세우면 훈장도 주고 하선 입당도 시킨다. 북한의 군대들이 전문을 바쳐서 10년 동안 군대 나가는 주된 목적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건데, 그것도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이 과정을 싹 없애고 전쟁 때, 하선 입당이라는 게 전쟁 때 공원을 세운 사람들에게 당원증을 직접 주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벽돌도 주먹으로 깨고 우리 차력 수준,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부대들은 북한군의 상비 전력이 한 120만이라고 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는 일반 부대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들어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80년도 중반에 김정일이가 무슨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나라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군대도 국가로부터 쌀과 소금만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로, 부식물 같은 거는 자체로 다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으라. 그래, 부업 시스템이에요. 85년도에 김정은이 그런 지시가 있은 다음에 86년도부터 국가에서 쌀과 소금만 줬어요. 진짜로. 군인들이 엄청 배고파하고요.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북한의 그런 생활은 변함이 없고요. 그 11군단도 이자처럼 작전조 빼면 나머지는 일반 보병과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물자 공급이 돼요.
상대적으로 일반 부대보다 조금 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밥 퍼먹고 국 퍼먹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다. 그리고 훈련도 저들의 체력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북한에서 보여주는 정말 차력소 하는 그런 애들처럼 보면 그것도 오산이다. 8월 5일경에 11군단에서 1,500명 정도의 선발대가 갔대요. 11군단에 8개 여단이 있어요. 그 여단을 다 산술화시키면 한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발대 나가면서 다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계속 갈 것 같고 요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10만 명 소리도 나오는데 김정은이 아마 안 먹었으면 거기서 아닐 거예요. 계속 보낼 건데 그런 인력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북한에. 뭐 10만 명이 아니라 뭐 20만 명도 30만 명도 보낼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푸틴하고 정치적으로 결탁이 됐기 때문에 보내라면 보낼 수밖에 없이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러시아에서 필요한 게 정말 총알바지, 대포밥, 보병이 필요해요. 그 보병은 특수부대에만 있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얼마든지 많을 거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혹은 두 독재자들이 야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지 않을까. 아니 뭐 핵은 북한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제가 북한에서 대위까지 했던 놈이 그 정도 감각은 있는데 정말 저들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고도화된 정찰 위성 같은 거 실패도 뽕뽕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고도화된 기술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러시아에서 충분히 이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최근에 언론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름을 몇십만 배를 보낸다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김정은도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식량 지원, 달러 이런 건 아마 그 이미 저들이 계산해서 끝난 거고 군사기술도 첨단 기술 같은 거는 김정은도 얼마나 욕심나면 러시아 방문 때 그렇게 막 헐떡거리면서 다녀요. 김정은한테 필요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이 러시아한테 푸틴한테 필요할 거예요. 이미 바뀐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들어가는 화사품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중국이 막아버리면 사실 김정은은 숨통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밀무역 같은 건 상상도 못해요. 개인도 차단될 거예요. 밀무역 하다가 걸리면 2,000위안씩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포상금을 걸면 공식적으로 완전 차단된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중국은 마음먹고 북한하고 지금 그 밀수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과 중국과 계속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사들이 있잖아요. 인민해방군 기념일이라든가 중조 우호 그런 기념일들에 사설단을 안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걸 김정은이가 머리를 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돌아섰고 그럴수록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거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는 거는 딱히 제가 뭐 짚을 수는 없겠지만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트럼프죠 사실은. 이번에 흥미로운 걸 저도 발견했는데 트럼프가 됐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있고 유일하게 눈치 안 보는 게 김정은이더만.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는 이거는 트럼프에게 던지는 미국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지 대한민국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대미 메시지란 말이에요. 겁도 없네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김정은은 트럼프를 길들이려고 할 거예요. 만나면 김정은은 최대한 북한의 소위 대미 전략의 핵심이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 계속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해서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게 북한의 대미 전략의 핵심이에요. 트럼프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아직도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끌어내서 열의할 수 있는 게 트럼프고 김정은을. 그리고 만약 저 말을 안 들으면 너 해고야. 트럼프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트럼프다. 그래서 어쨌든 대미 관계는 나는 그렇게 밝게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지을 수 없었는데 통일부 장관 인터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이 한국을 건너뛰어서 북한 가기는 힘들 거다.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트럼프가 과거처럼 DMZ 발로 갈 수도 있어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민국 역할이 정말 치고 들어가서라도 거기 가운데 딱 서야죠. 한국을 건너뛰고 갈 수는 있으되 성과는 없을 거다라는 확실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정말 뭐 한 번 갔던 게 두 번 못 가겠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을 상징적이라도 만났다는 거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전 메시지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앉아서 손 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옳은 거예요, 분명히.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탈북자들이 뭔가 보내는 건 옳은 건데 이걸 북한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맞대응한다고 하면서 어물풍선도 보내고 요상한 확성기 방송을 틀어놓고 이게 다 비라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게 옳은 일이 지금 잘못된 것처럼 비춰진다. 전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가장 확실한 효과는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로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동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당황한 거예요. 가만 놔뒀다가는 정말 북한 사람들이 지금껏 나름대로 70년 동안 북한 주민을 향해서 했던 체제 교육이 통째로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했다. 저들이 얼마 전에 북한의 내부 강연 자료를 입수해서 본 적이 있는데 나도 놀랐어요. 어느 지방도시에 9,000명의 학생들이 전자기억기를 가지고 외부 문물을 거기에 담아두고 있다고 폭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를 통해서 남선 드라마나 외부 문물을 보다가 자기가 속한 정치 조직에 바치고 자수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북한 사회에 외부 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김정은이가 두려워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